안녕하세요. 76세 된 김정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아직도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어서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물론 60대 중반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약만 꾸준히 먹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혈당이나 혈압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었고요. 제가 60세에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는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혈압 약하고 당뇨약 챙겨 먹고 가벼운 산책도 하고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 같은 것도 기르면서 나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다니고 둘째 딸은 수원에서 간호사하고 막내 아들은 부천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다들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명절 때만큼은 꼭 모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석이 문제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손자 손녀들도 크고 다들 안부 묻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음식을 정말 잘해요. 갈비찜도 해주고 전도 여러 가지 부쳐주고 송편도 직접 만들어주고 평소에는 아내가 당뇨 때문에 고기도 적게 주고 튀긴 음식도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명절이니까 뭔가 특별하잖아요. 첫날 저녁에 갈비찜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고기였어요. 며느리가 아버님 명절인데 많이 드세요 하니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많이 먹었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는 떡국에 고기 많이 들어간 걸 먹고 점심에는 또 전류들을 많이 먹고 저녁에는 또 갈비를 구워 먹고 평소 같으면 아내가 당신 혈당 생각해서 적당히 먹어 하는데 명절 분위기에 아내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아마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나무라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 저녁으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명절 연휴 동안은 일정이 바뀌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약 먹는 걸 깜빡했어요. 첫날은 저녁에 생각나서 먹었는데 둘째 날은 아예 까먹고 셋째 날도 아침만 먹고 저녁은 또 까먹고 사실 그때도 약간 어지럽긴 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혈압이 조금 높은가 싶어서 혈압계로 재어보니까 평소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약 안 먹었다고 큰일 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어서 소화제 달라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말하려는데 혀가 꼬이면서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간호사인 둘째 딸이 제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아빠 지금 뇌졸중 증상 같아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난리가 났죠.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이후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이에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물 한 잔도 혼자 마실 수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명절 연휴 동안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약 복용을 불규칙하게 해서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했어요. 특히 명절 기간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약 복용도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줬고 자식들도 교대로 와서 돌봐줬어요. 특히 간호사인 둘째 딸이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병원비만 200만 원 넘게 나오고 간병비까지 하면 3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평생 모아둔 저축이 금세 바닥날 것 같아서 걱정이었죠.
자식들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어요 하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팔을 조금 들 수 있게 되고 2달 지나니까 다리에도 힘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발음 연습부터 시작했거든요. 정말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퇴원할 때가 되니까 또 고민이 생겼어요. 자식들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집에서 지내고 싶고 요양원도 한번 보러 갔는데 시설은 좋았지만 뭔가 내 집이 아니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74세 된 할머니가 저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들도 걱정돼서 자주 와서 도와줬지만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주 2회씩 와서 재활치료를 도와주시고 간병사 아주머니도 주 3회 와서 도움을 주시고 제일 고마웠던 건 손자 손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변한 걸 무서워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들이 할아버지 도우미가 되겠다고 하면서 물도 갖다 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을 때는 손자들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건강할 때는 바빠서 손자들과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아픈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죠. 1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지팡이 도움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오른쪽 팔다리는 아직도 힘이 약하고 오래 걸으면 금세 피곤해지고 복잡한 일은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병원비로 나간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래도 생명을 구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약 복용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제 생각이 정말 위험했어요. 지금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절대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세 번째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명절 때도 미리 며느리들한테 말해놔요. 할아버지는 당뇨 고혈압이 있으니까 음식 조절해서 주세요 하고.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음식으로 준비해 주더라고요. 네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제가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내는 정말 많이 고생했죠. 자식들도 자기 일 제쳐두고 저를 돌봐줬고요. 그전에는 가족들이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물 한 잔 마시는 것, 혼자 화장실 가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 인사예요. 오늘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요. 요즘은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건강 강좌할 때 가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비슷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도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이렇게 나아졌잖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하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 또래 분들한테는 명절 때 조심하라고 꼭 말씀드려요. 명절에는 왜 더 위험한지 제가 몸소 체험했으니까 잘 알거든요. 첫째, 평소와 다른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죠. 특히 갈비찜, 전류, 떡 이런 것들은 혈당과 혈압을 급격히 올려요.
둘째,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약 복용을 잊기 쉬워요. 평소에는 정해진 시간에 먹는데 명절에는 일정이 바뀌고 정신없어서 깜빡하게 돼요. 셋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 모이면 좋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고 평소보다 피곤해지죠. 넷째, 병원 가기가 어려워요. 명절 연휴에는 대부분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참고 넘기기 쉬워요. 그래서 명절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적당히 드시고 약은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저처럼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정말 큰일 나요.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제 또래 분들은 거의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런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약 복용 절대 거르지 마시고 음식 조절 꼭 하시고 정기 검진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명절 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시면서 평소 안 드시던 음식을 많이 드시려고 하실 텐데 사랑한다면 말려주세요.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고 말씀드리세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고마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 드시는 걸 챙겨 드리세요. 바쁘고 정신없어도 약만큼은 꼭 챙겨 드리게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이제 명절 때도 건강한 음식 위주로 준비해요. 기름기 적은 고기로 갈비찜 만들고 전도 기름 적게 해서 부치고 떡도 현미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아쉬웠지만 지금은 이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 건강하게 먹는다는 생각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때문에 음식이 심심해졌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건강하고 좋다 하면서 잘 먹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약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손자가 알람 맞춰서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알려줘요.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한 분이라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아서 많이 회복됐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더 심하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약만 꾸준히 먹고 음식만 조절하고 정기 검진만 받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다 체크하고 약도 정기적으로 바꿔가면서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 혈압 재고 혈당도 일주일에 2번은 재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요. 운동도 꾸준히 해요. 예전처럼 멀리 걷지는 못하지만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씩 돌아요.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요. 음식도 정말 조심해서 먹어요. 아내가 당뇨 식단으로 만들어주는 음식들 위주로 먹고 간식도 당분 적은 것들로만 먹어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요즘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건강할 때는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도 하고 자식들 일로 신경 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한 그릇 먹는 것,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TV 보면서 웃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다 감사하고 소중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 하세요. 약 하루 안 먹는다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조금 잘못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는 더더욱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없어요. 가족들도 환자가 생기면 정말 고생해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자식들도 걱정이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잘 하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뇌졸중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나아져요. 완전히 예전 같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작은 발전도 기뻐하시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아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보람 있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아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세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